카밀라 해리스가 등장하고 나서 지금 미국 대선이 굉장히 흥미로워졌는데, 사실은 그 바이든이 있을 동안만 해도 트럼프가 여러 군데서 앞서고 있었고, 지금 카밀라 해리스가 등장한 이후로는 많이 좁혀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면은 이제 네거티브거든요. 네거티브. 미국 공화당 쪽에서는 기를 쓰고 뭘 뒤져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얼마나 이제 잘 극복하는지, 매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공약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카밀라 해리스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카밀라 해리스가 등장하고 나서 지금 미국 대선이 굉장히 흥미로워졌는데, 사실은 그 바이든이 있을 동안만 해도 트럼프가 여러 군데서 앞서고 있었고, 특히 경합주에서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카밀라 해리스가 등장한 이후로는 많이 좁혀졌어요. 지금도 아직도 트럼프가 약간은 앞서고 있는데 그 차이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미국에서 한 6개, 7개 주 빼고 나머지 주는 이미 다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고요. 미국은 수별로 하는 거고,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주에 있는 대의원 숫자를 다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6개 내지 7개의 경합주에서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합주가 좁혀졌어요.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해리스는 컨벤션 효과가 있겠죠. 막 등장하고 나면 사람들 굉장히 프레시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CBS 뉴스에서 나온 최신 정보를 보면은 미시간주는 8대 48로 동률이고, 펜실베니아도 50대 50의 동률이고, 위스콘신은 49대 50으로 트럼프가 1% 앞서고 있으니까 뭐 사실상 동률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아리조나는 또 동률이에요. 조지아주는 47대 50으로 조금 3% 차이로 일단은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요. 네바다주는 뒤집혀졌다고 그래요. 해리스가 50대 48로 2% 앞서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바다주는 그 대의원 숫자가 6명밖에 안 되는 작은 주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크진 않고요.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는 조금 더 큰 주인데, 여기는 50대 47로 지금 일단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아직도 스윙 스테이트의 대의원 숫자를 계산해 보면 큰 주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기고 있는 거로 보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바이든 때 비해서는 일단은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해리스가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이제 봐야 될 거다. 해리스는 흑인이잖아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백인이잖아요. 백인은 남성이고 아저씨니까, 할아버지니까 또 중도 쪽으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의 흑인이다 그러면은 중간층에서 싸움에서 그 공화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끌어와야지 이기는 건데, 그 싸움은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해리스가 굉장히 진취적으로 멋진 정책을 내고, 그다음 말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매력을 보여야 될 거예요. 그걸 못한다면은 아마 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해리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국 흑인들 중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들, 특히 자메이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민 와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학력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가족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집 아이들은 굉장히 교육도 잘 받고 그다음 부유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해리스입니다. 카밀라 해리스의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이에요. 자메이카 출신으로서 이민을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스탠포드 학교 경제학 교수고 유명한 마르크스 주자예요. 어머니는 인도계예요. 인도에 보면은 이제 가끔 그 어린 조숙한 영재들이 있잖아요. 이 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19살 때 인도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19살짜리가 대학원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생물학자예요. 그 둘이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뭐 주로 그 미드웨스트 중서부 쪽에서 주로 이제 학교에서 강사하면서 돌아다녔나 봐요. 그리고 나서 엄마 아버지랑 카밀라 해리스가 16살 때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 해리스는 엄마를 따라서 캐나다로 가요. 그래서 캐나다 가가지고 캐나다에 그 프랑스어 쓰는 지역이 케벡주인데, 케벡주에서 공부를 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죠. 근데 아버지하고 관계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본 축적과 소득 분배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쓴 그런 책인데, 우리 보면 앞에 쓰는 그 데디케이션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바친다가 있는데 보면은 자기 그 카밀라 해리스와 그다음에 또 여동생이 하나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딸들 둘한테 바친다 할 정도로 뭐 돈독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는 나중에 하워드 대학교라는 학교를 나와요. 정치학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죠. 하고 나서 나중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UC라고 하잖아요. UC 칼리지 오브 로,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부르는데, 그 학교 나왔어요. 꽤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해리스는 검사가 돼요. 나중에 가서는 캘리포니아 전체 검찰총장까지 맡아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되고, 그리고 부통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출세의 길을 밟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제 네거티브거든요. 네거티브.
상대방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 약점 캐가지고 네거티브로 왔다가 아마 철저하게 공격해 들어갈 텐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를 다 받게 돼 있어요. 당하게 돼 있는데, 네거티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지지자들하고 끈끈한 연대, 그 다음에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네거티브라 하는 파도를 갖다 넘어설 수 있느냐, 뭐 이런 싸움이 있겠죠. 지금부터 싸움을 해봐야 아는데, 자, 그러면은 네거티브 이야기 나왔으니까 먼저 좀 지저분한 네거티브부터 해볼게요. 아마 트럼프 쪽에서 분명히 이거 공격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특히 여성 후보가 나오면 자꾸 그런 남녀 관련된 스캔들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정치 거물이 있어요. 이 정치 거물의 이름이 윌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흑인을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윌리 브라운은 15년 동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장을 하고 나서는 96년부터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합니다. 거물 중에 거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부인하고는 한 10년 전부터 별거였다고 말을 해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계속 혼인 상태였어요. 근데 이 혼인 상태인 61세의 정치가하고 29세의 캐밀라 해리슨이 31살을 나이를 뛰어넘고 연인 관계였어요. 그거는 연인 관계였던 거는 미국 그 당시에 정계에서는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다 알고 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윌리 브라운이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주물던 사람인데 캐밀라 해리슨을 갖다가 출세를 하는데 많이 도와줘요. 그냥 사실은 평범한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인데 중요한 일자리를 갖다 주면서 결국 이 사람 키워내죠. 뭐 신세를 많이 졌죠. 많이 졌는데 나중에 대선 과정에 오면은 이야기를 하기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말을 갖다가 아무리 물어도 답을 안 하고 노코멘트죠. 그래서 안 하는 거 봐가지고는 뭔가 조금 불편한 거는 있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는 당내 경선이었고 그다음 부통령이니까 공격을 좀 들었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니까 미국 공화당 쪽에서는 기를 쓰고 뭘 뒤져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캐멀 해리스가 얼마나 이제 잘 극복하는지 그거는 그 개인적인 매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매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공약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공약을 중심으로 그 바이든하고 선긋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바이든의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정책 유산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털어내고 자기 새로운 비전, 아마 좀 굉장히 진취적인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길 수도 있고, 이 해리스가 벌써 이미 번복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펜실베이니아입니다. 해리스한테는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프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프래킹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셰일 가스라는 게 있잖아요. 땅에서 한 3km를 파고 들어가면은 그게 퇴적층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암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층 사이에 기름이 묻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돌과 돌 사이에 가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석유와 가스를 캐내는 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게 프래킹이라는 기술인데 그걸 갖다가 수압 파쇄법이라고 한국에서 번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압을 이용하고 화학약품을 넣어가지고 그걸 파내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 기술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서 가스와 천연가스를 캐내고 석유를 캐내요. 캐내는 바람에 미국이 지금은 그 천연가스를 갖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그게 바로 셰일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 셰일 혁명의 첫 번째 수혜주가 바로 텍사스입니다. 텍사스가 그 셰일 가스를 캐내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천연가스와 그 다음에 오일을 갖다가 캐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캐내고 있는 데가 바로 펜실베이니아주예요. 그런데 이게 오염이 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은 야, 더 이상 이제 오일, 석유에 의존하지 마. 석유 너무 캐지 말고 오일 하지 말자. 이런 게 미국의 민주당 입장이고, 당연히 그러면은 미국 민주당 내에서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대변했던 이 해리스 입장은 셰일 가스, 프래킹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지 쪽에 가까웠던 입장이었어요. 이 입장이 살짝 바뀐 거예요. 내가 언제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고 그러냐. 펜실베이니아는 주는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프래킹으로. 이걸 갖다 전면적으로 금지해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큰일 난다고요. 그러면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표가 날아가고 나면 주 전체 11명의 대의원수,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박빙이니까. 지금은 10,000표, 몇천 표 차이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바꿔가지고 나는 전면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다. 프래킹을 갖다가 규제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져서 친환경적으로 하자고 그랬지 내가 언제 반대했냐라고 말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급진적인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 좀 못 믿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또 미국 공화당에서 이 해리스를 공격할 포인트가 몇 개가 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몰빵하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해놔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것들이 주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뛰어줘야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주가도 엉망이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엉망이었다. 좀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미국 경제가 약간 침체에 들어가요. 침체가 들어가가지고 3개월 동안 만일 일자리가 자꾸 잘리고 말이에요. 해고당하고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등을 돌릴 수가 있죠. 바이든 진짜 너무 싫다. 바이든 정부 잡으니까 내가 지금 돈도 못 벌고 지금 안 좋다 해가지고 이 침체가 3개월 동안 어떤 영향 미치는지 그것도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권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져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하마스가 공격해가지고 지금 중동 사태가 엉망이 되고 있죠. 이런 거 하면 지금 트럼프는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있을 때는 이란도 조용했고 우크라이나도 조용했고 세상이 조용했는데 심지어 북한조차도 조용해서 내 말 잘 듣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딱 물러나고 바이든 하니까 저 약한 영감이 딱 정권 잡고 나니까 사람이 약해서 그런지 다 전 세계에서 그냥 막 들고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이 트럼프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내가 정권 잡으면은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스톱시키고 이란에서 내가 딱 기강을 잡고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트럼프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해리스 같은 경우는 너는 부통령 하면서 뭐 했냐 이거예요. 너는 결국은 바이든과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갈 가능성이 많죠. 이것도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하나 또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한 10몇 년 전, 20년 전 미국에서 가장 살아보고 싶은 나라 그러면 보통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시애틀 그랬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길거리에 그 좀비 마약 먹고 시청 그리는 사람들 빠글빠글하고 그 다음에 노숙자 엄청 많고요. 그 다음 범죄자들 엄청 많고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살기가 굉장히 안 좋은 동네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지금 본격적으로 싸움 들어가면 해리스가 한테 네가 책임지라 그럴 거예요. 네가 주 검찰총장이었고 샌프란시스코 주변에서 다 네 검사 같은 거 해가지고 출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뭘 도대체 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리스한테는 부담이 되죠. 네, 이런 것도 책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올 거예요. 뭔가 하면은 파리 올림픽 다음 2028년도 올림픽은 미국 올림픽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예요. 트럼프는 분명히 질문할 거예요. 이번에 복싱 같은 거 보니까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이 염색체 XY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싱을 했는데 이탈리아 선수로 왔다가 47초 만에 이탈 한 두 방 때렸더니만 너무 아파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주먹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권을 해버렸잖아. 이거는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 젠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가지고 뭐 자기가 XY 염색체라 하더라도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면 그러면 여성 종목에 출전하라고 시켰더니만 지금 뭐 그런 일들이 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더 터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분명히 트럼프는 요번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금지시키겠다고 그랬어요. 2028년 올림픽에는 XY 염색체가 여성 종목에 나오는 건 자기는 금지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질문할 거예요. 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해리스 입장에서는 미국의 민주당의 수많은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여자냐 남자냐 이거는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스스로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성적인 정체성을 줘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해리스가 트럼프랑 같은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미국 민주당 내에서 일부가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요. 일종의 딜레마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공격 들어올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멕시코 국경 문제. 국경 문제에 관해서는 해리스한테 일종의 임무를 줬다는 거예요. 이쪽 공화당 쪽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바로 국경 자르라 불러요. 국경 전체를 갖다 총괄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해리스는 국경 자르였다라고 자꾸 이제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는 그 해리스가 제대로 맡았던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만일 해리스가 국경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권한이 꽤 컸다 그러면은 당신이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지금 불법 이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엉망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국경 문제에 관해서는 책임을 많이 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리스가 극복을 해야겠죠.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보수 세력인데 거기에서 여성이고 흑인 후보가 나타나면은 미국의 민주당 쪽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갖다가 바꿔서 공화당 이 후보를 지지할 텐데 미국 민주당 내에서 안 그래도 코어 그룹인 여성 흑인 그룹에 있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인기가 좋을지 모르지만은 확장력은 떨어지죠. 대통령 선거에서는 열광적으로 지지받는 것보다가 더 좋은 거는 뭔가 하면 느슨하게 많은 사람한테 숫자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는 게 좋은데 해리스가 그렇게 느슨하게 공화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를 갖다가 다시 당겨올 그런 중도 확장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해리스가 그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리스가 정말 똑똑하게 미국의 좌파 우파를 넘어서고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어설 수 있는 미국의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하다 정책으로나 연설로나 멋진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게 된다면은 이길 수 있는 거죠. 선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3개월 동안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싸움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6개 내지 7개 주의 경합주만 보십시오. 특히 펜실베이니아 주가 미국의 대선을 결정할 거고 그 다음 전 세계의
앞으로 4년을 결정할 거니까 펜실베이니아주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추시고 관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도 다른 또 재밌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